네, 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썰전. 네, 좀 많네. 오늘은 맞았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요즘 그냥 일하기 싫어요. 요즘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해서 그런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파카도 다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이상 기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감기 환자는 더 속출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겨울인데 날씨가 더웠다가 갑자기 또 추웠다가 이게 날씨 기온차가 심하니까 네네. 독감이랑 지금 그 소아과 뭐 아이들 유행처럼 퍼져가지고 지금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추워도 감기 조심, 더워도 감기 조심. 이게 나 힘드네. 어쨌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주저리 3분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오늘 맞출 수 있을까요? 지난번 하셨는데 긴장됩니다. 일단은 한번 3분 안에 씹으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가 12월 12일이었죠. 일단 12.12 사태, 요즘에 서울해봄 때문에 12.12 사태를 생각하시는데 어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됐습니다. 금천구도 등록 시작됐고요. 첫날에 3명이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박진환 후보가 등록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병철, 이창용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일단은 박진환 후보는 유성훈 청장의 비서실장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병철, 이창용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국회의원이 현역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조승현 소장 그리고 이희훈 전 국회의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수 전 금천구청장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강성만 금천구 지역위원장이 좀 준비하고 있고요. 출마 선언을 미리 한 방종택 씨 그리고 이현재 씨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제 후보를 발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패션 영화제 돌려막기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좀 있는데요. 지금 금천구회가 회계 중이고 구정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위원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올해 세 번째로 맞는 패션 영화제가 구성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데 그 속으로는 부실하고 국민들이 공감받지 못하는 업자들만의 영화제다라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한 예로 1회째에 스태프로 있던 한 분이 2회째는 업체를 만들어서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3회째는 사무국장이 되는 놀라운 변한 게 나타나 있고 또 하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는데 금천구에 이 집행위원장이 다른 구에 9월 달에 개최되고 있는 다른 구의 집행위원으로 좀 활동하면서 두 개 구의 집행구조를 구정하니까 거의 한바퀴로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구정 질의 중 하나인데요. 이인식 구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강급공사 하자보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금천구의 시설 관리 실태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서 상반기에 415건이 대상입니다. 하자 점검 대상 중에서 6개만 현장에 가서 봤다는 것 그리고 하반기에는 609건이 대상인데요. 그중에서 3개만 이런 기술심의 감사관과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점검이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하자보수가 기간이 끝나면 다 이 구비가 들여서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기간에 이런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금천구청역 1호선의 급행열차가 12월 18일부터 평일 이외에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상행 시에는 9시 30분, 하행에는 오후 5시 45분에 각각 한 번씩 늘어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수요실이 14곳밖에 안 되고 금천구청 1층의 수요실은 평일 낮 주중만 되고 있어서 주말 이용객은 못한다라는 부분에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딱 3분이네요. 네. 벌써요? 많이 준비했는데. 뒤에 이 아쉬운 네, 뉴스들은 어떡하죠? 네. 네.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금천 마을군도 지원센터와 네. 사회적 지원센터가 통폐합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이것을 통폐합된 것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금천구는 통합한다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마을군독지원센터에서 마을군독지회 시상식을 하고 있죠. 뽐이 12월 10일 날 20일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금날이 아트홀에서. 근데 네.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슬픈데요, 갑자기.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네. 추가적으로 있고요. 네, 하여튼 관련한 뉴스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으니 그렇죠. 현수막도 네. 사무실 벌써부터 사무실 딱 걷고 현수막 쫙 지역이 준비되는 후끈후끈하겠네요. 네, 박진환 그 후보가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우시장 사거리에다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진환 후보가 제일
연령이 제일 낮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합치더라도 지금까지는 지금 만 40세, 80 몇 년생이라서 와. 제가 나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84년생인가?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젊은 후보가 아닌데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젊죠. 네, 젊은 후보신 것 같고. 대선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션 영화제는 참 얘기가 많이 오가네요. 그렇죠.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구성미 의원님이 좀 주변에 영화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아시는 분 좀 많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더 이렇게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영화제가 인적 구성 결국에는 이 업자와 인적 구성 어떻게 될 거냐 부분인데 그때도 올해도 좀 가서 봤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아쉬움으로써 지역 주민보다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다. 뭐 모델이나 뭐 이런 그 영화 추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 주민이 좀 이렇게 결합력이 높은 영화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있었죠. 전문적인 영화제라 사실은 그렇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조금 보기도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대단하시네요. 기술팀 스태프셨다가 이렇게 네.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렇죠. 이렇게 사무장까지 해서 이게 3년 만에 스태프에서 업체 대표에서 업체에서 이제 딱 용역을 받고 그다음에 사무장까지 가면 이거는 참 뛰어난 능력으로 뭐가 뛰어난 거야? 뛰어난 능력으로 뭐가 뛰어난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관극공사 하자 네. 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맞아요.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시절에 있을 때도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때도 보훈센터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은행나무 시장 아케이드 뭐 이런 그렇죠. 쪽도 지금도 그렇고 시흥호동 짐센터도 네. 대표적으로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항상. 근데 네. 이게 공적 공공 그 건물들은 삼성건설 이런 거 못하죠. 그게 좀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렇다고 못하는 거죠?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네네. 건 아닌데 그렇다고 네 그렇죠. 대기업이 와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단가가 일반 민간 건물에 올리는 거하고 공공 건물에 올리는 단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게 사실 후려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공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아쉽네요.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나? 네,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 관내 수유시설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금 엄세별 의원님이 처음 문제 제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본인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아니면은 잘 인식하기 모르죠. 힘들죠. 근데 지금 저출생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 뭐 저출생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그 어머니들이나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단순히 그 수유시라 가지고 이렇게 그 젖먹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어미원도 이제 구정질 할 때 그 민간 그러니까 롯데마트 수유시라고 금천구청 수유시를 딱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민간은 이렇게 사실 기저귀를 갈면서 좀 이렇게 손도 씻고 해야 되는데 그 롯데마트는 그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금천구청 수유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되어 있지 않고 또 안내도 안 되어 있고 사실 구청에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주말에 많이 하는데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 축제 현장 딱 왔어. 그런데 기저귀가 갈아야 되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긴급 상황인데. 차에서 갈아야 돼. 저 경험은 그래요. 차에서 차 주차하는 데가가 작아가지고 거기서 갈거나 그럼 차가 없으신 분들은 차가 없으면 일단은 애가 만약에 기저귀를 간다면은 지금 노상에다 갈아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떡해. 어디 여기 벤치 이런 데 갈고. 지금 21세기예요. 아이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조금 네, 많이 세심한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네, 이어서 2주의 이슈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 수유실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 초대석은 지금 금천구의회가 예산 심의도 하고 그리고 또 내년 업무 계획도 받고 있고요. 또 네. 구정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벗고 있는데 좀 우리 엄세별 금천구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구의원 되신 지 한 1년 반 되셨죠?
그렇죠. 네. 인사부터 하셔야죠. 화면이 바뀌구나. 난 나만 알았어. 네, 우리 엄세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23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엄세별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거는 그때 후보 시절에 보고 그렇죠. 자주 모셔야 되는데. 바쁘세요. 자주 해가지고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 후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원 의원님은 지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좀 맡고 계시고요. 지금 복건위에 계시죠.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224억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구청 뭐 얘기하면은 막 1,000억이 줄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늘었다는데 그러면 어디서 줄었냐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래서 막 섭외를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밑밥을 까시더라고.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의원님들의 그런 걸 또 침해하는 거라서 한참 진행 중이시라.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라고는 밑밥을 막 까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1시 이제 되게 5분 전인데요. 그렇죠. 네. 예결위가 오늘 처음 진행이 첫 1회차 진행되는 날이고 아직 실제로 이제 개수 조정은 이후에 진행하겠지만 그 행정안전국의 부서 한 곳만 끝내고 지금 온 상황이에요. 네네네. 오전 시간 내내 과 하나 끝내서 국도 다 저희는 오전에 국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심의할 게 많으신가 봐요. 네, 다시 재논이 되는 상황이라. 그럼 과가 하나 끊었다고요? 네, 지금 그런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업무 보고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오전에 국 하나씩 끊게 됩니다. 국이 5개, 보건까지는 6개니까 오전 오후에도 3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국 안에 과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오전 동안 한 과를 했다는 얘기는 오늘 야근이죠. 같이 죽어보자. 그런 치열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예산에 관련된 발언을 또 얘기했다가 네네. 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 대한 의사 존중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편중된 의견을 좀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일단 구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은 그 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224개 늘어서 3.4%인가 늘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뭐 아까 인건비 늘었고 복지수당 같은 거 늘었는데 그럼 줄어든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었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에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그런 구체적인 강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국이 집행부가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궁금한 점을 알아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저도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저도 이 인터뷰가 잡혀 있고 복지건설위원회 끝나고 이제 예결이 들어가는 상황에 이제 요구하는 거는 세부 사업별 건수가 몇 개고 그 건수에 줄어든 예산, 뭐 증액된 예산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했지만 아직 자료가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도 전체적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이제 큰 규모 덩어리로만 그냥 그래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구민 1인당 예상액 자체는 올랐습니다. 그 대략의 1인당 그 예산액이 작년에는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인당 300만 원이라면 올해는 잠시만요. 저 숫자를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32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끝자리까지 말씀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만 6,732원이었다면 지금은 구민 1인당 지방세 이제 향후 내년 24년도 부담액이 50만 5,268원 정도 돼서 이제 4만 원이 그 정도 5만 원 정도네요. 거의 실질적으로 한 5만 1,000원인데 5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담액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그 회계별 예산 규모 자체가 200억 가량이 늘어난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뭐 기사에도 써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 급여가 늘고 사회복지사 급여 그러니까 자연분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증가된 상황이라서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은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제일 크게 예산이 지금 확 갑자기 줄어든 부분은 뭐 예비비겠죠. 예비도 많이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기획 예산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2% 정도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작년에 예비비가 300억인가 그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거의 대폭 100억 이하로 떨어지는 거지 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온 상황은 아닌데 네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늘어난 거는 이제 사회복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증가 부분 때문에 0.1%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2억 정도의 대략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조정 중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아직 다 파악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사실 계속 구에서는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서울시에서 진행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 예산을 또 처리를 하거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총액이 다 지금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 예산에 또 지금 달라집니다. 예산 심의 중인데 막 예산이 들어온다고요? 네. 뭐 쪽지 예산이요? 근데 이제 너무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 근데 있죠. 구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하나요? 의원님들 설명 안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요. 알아서 파악하는 게 제일 크고. 아니 예산서도 500페이지 이만한 걸 주기 또 그걸 주고 그걸 이해하는 거죠. 아니 진짜? 예산서는 굉장히 두꺼운 예산서인데 그거를 일찍 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거의 딱 당해서 주십니다. 그렇지 미리 보지 말라고. 네, 그거를 세세하게 보려면 의원들이 각자 좀 날을 새고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꼼꼼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별로 국별로 와가지고 대략 중점 삼아 뭐고 안 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하진 않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 정도 그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의원이 개별 역량으로 알아서 요구를 해서 그건 요구하셔야죠. 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23년도에 예산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첫 해에 왔었던 예산안은 다 일식이었습니다. 뭐 700억이든 200억이든 일식이란 게 뭐야? 그냥 세부 사항이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이 200억짜리 예산이 그 A4 용지 반쪽으로 딱 와가지고 뭐 그 공사비 200억 이렇게 그거 삭감한 거 교육문화 복합문 교육문화센터. 그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료를 가져오라는 그래야지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됐으면 이제 올해는 그렇게 안 돼야 되죠. 올해 똑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또 일식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은 이미 심사가 된 거니 동의를 해달라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것도 봐야죠. 의회에서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하고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대부분이 또 아쉽게도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구청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지속성을 가지고 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구의 사업을 주민이 대신하는 형태가 되니까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예산이 잘못 오해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은 구가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가져오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 전직 의원님께 경고드려요. 전문 용어 쓰지 마세요. 일식이 뭐야? 아니 근데 저도 모르고. 네, 잘 풀겠습니다. 잘 풀어주세요. 아니 주민참여 예산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웃은 게 재밌는 그 일화가 생각나서 의원님도 이제 겪으셨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이 많으세요. 그죠. 네, 주민참여 예산은 이미 심사가 끝났고 주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투표했는데, 왜 니네가 또 건들어? 이래가지고
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도 네, 저희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약간 갈등 구조가 있긴 하는데 약간 네. 그렇게 볼 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바로 밀원져 나와요. 주민참여 그렇죠? 예산은 네. 바로 직각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예산은 지금 건들면은 바로 전화 옵니다. 네, 바로 옵니다. 바로. 네, 이제- 그 순번 정하셔서 뚜루루룽 이게 첫 질문을 했을 뿐인데 재밌는 일들이. 네, 두 번째 질문. 네네네. 일단은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예산을 이게 다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기도 했고 약간 풍요롭다. 풍요롭다. 근데 지금은 예산이 아까 저 솔직히 늘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많은 감액이 사업별로 가용 예산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집행부의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의회도 고민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결특위를 좀 하시면서 좀 이제 어떤 좀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심의를 하고 계신가 해가지고 어떤 고민을 좀 갖고 계신지 좀 네. 우선은 뭐 이거는 뭐 다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답하는 재미없는 답일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과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중점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꼭 뭐 재정 긴축 상황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은 일부는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것 또한 뭐 구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시급한 시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구에서는 모든 시설이 다 필요 없거나 모든 자산 취득 물품이 필요 없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거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가장 중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좀 의원님한테 물어보긴 그렇긴 한데 이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예산도 지금 올해 예산이 축소된 것이 정부 예산 50조 60조가 좀 빵꾸 나서 지금 축소되는 거죠? 그 측면도 있고요. 저희 스스로도 이제 세수 확보가 그 부족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왜 지방세가 부족했지? 세금이 덜 끼쳤나? 덜 거쳤다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네.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저희도 네네.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지방세가 같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지금 네. 우리 구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한참 지금처럼- 좋을 때는 많았고 그치. 지금은 조금 원님 때 좋지 않았어요? 네? 좋죠. 좋았죠. 저희 호식이 때 때 코로나라서 못했지. 코로나라서 저긴데 호식인데 코로나.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구세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되는 건 거죠. 지금. 뭐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뭐 사실 모든 사업이 살아났을 때 또 경기가 같이 구 세입도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지금 거죠. 불경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인건비나 뭐 이 그런 기타 경비만 경제성 경비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럴 그럼 것 같아요. 구 자체 세입 말고 외부 세입 중에서 사실 50조 60조 국비에서 그쵸. 빵꾸난 거 부분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야 될 지금 보조금 같은 것들 많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나 조정 교부금 등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뭐 작년에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0%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8%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퍼센테이지로만 본다면은 늘었지만 금액 전체적으로는 또 다르게 봐야 될 측면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또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딱 결정 내려서 이 24년도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네, 퍼센티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네, 퍼센티지만 보면은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금액별로 보면은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죠? 그래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시가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도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해야 자, 돼서 선배님. 자꾸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서울시가 이제 뭐 서울시 뭐 균형을 위해서 뭐 그쵸. 강남구에서 예, 낸 예. 세금을 네. 여기로 이렇게 옮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방 여기가, 네. 균형 발전을 네네네. 위해서 내려지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좀 그 예결특위 이제 오늘 첫인데 작년에 대판 싸우셨잖아요. 그죠? 대판 싸우. 기억하고 대판, 싶지 않네요. 그래서 네. 준예산까지가 갔나? 그 직전에 가 직전 아니었나? 그러니까 삭감을 막 300억 네,
깎아서 네. 예비비로 다 넣었잖아요. 네네. 다른 거 일반적으로는 언제까지 계속 마지막에 의원님이 이거 빼고 이거 올리고 이렇게 할 때 1억을 뺐다 하면 1억을 다른 사업으로 넣었는데 그때는 1억을 빼서 이걸 다 예비비로 다 넣어서 이제 통과되긴 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올해는 대판 위기 상황인가요? 대판 싸우기 싸울 계획을?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얘기를 듣기는 오늘 첫날이었는데 늘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이번에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말씀하신 아까 이제 1,000억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계획했을 때 이 정도 24년도 예산안이 되겠다라고 이제 집행부에서 예상했던 금액에서 이제 더 줄이고 또 줄이다 보니까 진행해야 될 사업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우선 당해년도에 멈춰버리게 된 부분도 있어서 서로 고민이 많다 보니 아마 이렇게 논의는 치열하게 되지만 이게 큰 폭의 어떤 그 방향성이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되던 기본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그죠.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빼기도 넣기도 하고 운신의 폭이 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틈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하여튼 예산 그 얘기를 좀 더 뭐 지금 그러면 이후 예상 특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29일까지 우선 29일까지. 19일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20일을 제가 일부러 남겨놨어요. 이제 그 날의 마지막 만약에 차수 조정을 통해서 일정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그날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놓자. 마지막 날에. 그래서 실제 일정은 19일까지지만 저희가 계획서안에 또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회의가 21일이죠? 네. 21일 날 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개수 조정을 20일 날 하는 거예요? 체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얼마나 논의가 치열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수정 궁금해. 네. 개수정은 비공개거든요. 개수정은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얼마를 요구했고 뭐 이런 게 조정하는 거라서 개수정 어땠어요? 4년 동안 했잖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 네. 왠지 너무 진짜? 네. 이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삐져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다이나믹합니다. 이거 우리 부에게 필요하다 이런 거. 네.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렇게 삐져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무튼 네. 치열하게 하십니다. 지역구에 네. 뭔가 좀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본인 의견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득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하긴 의원이 공약 사업을 개수정 통해 약간 좀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또 세게 주장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예산은 부당해 이러면 이제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우리 의원들 힘을 보태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개수정이 며칠간 하죠? 하루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조정하긴 하고. 네네네. 밑밥 계속 까는 거죠. 그쵸.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마지막 날 이제. 그렇죠. 설득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민주적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설득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그렇죠. 네. 그 어쨌든 의원님들이 당하고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쨌든 그 치열하게 계속 논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도 재밌어요. 이거 마지막에 안 됐어. 그러면 이게 표결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표결로 해요. 10명? 아니 9명? 네. 위장님은 안 들어가잖아요. 의장님 그렇죠.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세요. 9명이서.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장님. 사업을 안 하겠다를 표결을 일찍 해버리면 결정 빨리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늦게 하면 논의가 길게 되면 위원장의 의지가 좀 긴 거라고 보시면 돼. 위원장님. 파워가 크시군요. 그렇구나. 나는 이게 위원장님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의결특위든 그 행제위든 복권이든. 그렇죠. 위원장은 그래서 다들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업추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보도 위원장한테 제일 먼저 그렇죠. 들어오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제일 빨리 논의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통 뭐 저희 복권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 미리 논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민한 건 이런 거 가는 부서와 계속 의견이 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미리 얘기하시죠. 미리 논의를 하고 그럼 이러는 건 이런 방향성으로 집행부가 조율도 해주실 때도 네네네. 있으시고 아니면 그래. 강하게 밀어붙여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멈추기도 하고 위원장에 이래서. 따라서 회의 스타일도 굉장히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장이 나는 무조건 전체 동의할 때까지 계속 회의하겠어. 그럼 계속 회의를 길게 하십니다. 다 합의가 될 때까지. 그 어떤 분은 그냥 표결 이렇게 해서 금방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표결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응어리가 그리고 회의를 많이 하시면 이제 좀 피곤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결특위 그러니까 사실 구의회에서 공개되지 않는 유일한 게 뭐 예결특위 중에서 개수정할 때는 회의록도 안 되고 공개도 안 되는 그러면서 공개가 되지 않나라는 공개를 하면 이제 그 삭감된 의견이나 아니면 증액된 의견에 따라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바로 하시고 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개수 조정하기 전부터도 아마 민원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삭감됐대 아니면 누구만 증액됐대로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걸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반영을 해드리면 목소리가 크신 분들 예산만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도 이런 개수정은 비공개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국회의원을 모시고 얘기해드리고 국회는 안 가봐서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얘기는 좀 이렇게 좀 사실 이제 구 예산 끝나고 한번 모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예산 끝나고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끼시는데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그 2023년이랑 2024년에 시설비와 이제 제가 자산 취득 물품비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입니다. 전체 예산에. 네. 그리고 23년에 자산 취득 물품비는 60%이고요. 근데 24년에 이제 시설비가 긴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49%. 그리고 자산 취득 물품비는 0.68%. 지금까지 집계된 거에 한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안도 한 200억 정도가 그 지금 자산 취득 물품비 200억? 이거 지금 금액은 제가 바로 산수가 안 돼가지고 예 대략 많다 보니까 산수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둘 다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것들이 구의원들한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좀 더 분명히 보였으면 논의를 하거나 반영할 때 충분히 그런 고민 사항들을 놓을 텐데 이게 덩어리로만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구민분들도 금천구에 이런 부분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알겠습니다. 아까 시설비라고 한다면 공사 네. 건물 올리는 거 그쵸.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예산 관련해서 더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끄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들 궁금하다고. 네, 끝나면 술 먹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을 풀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엄세별 위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서 네네.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논의 중이시니까.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 이제 좀 1년 반 지났는데 좀 의정 활동에서 가진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예상대로 계획대로 당초 처음에 생각한 거하고 좀 이렇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어땠어요? 일단 의원님은 어땠어요? 네. 처음에 저요? 그때 당선됐을 때랑 의정 활동이요? 아유 하늘과 땅 차이죠. 상상 이상입니다. 좋았어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당선되려고 노력해놓고서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거랑 현실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그래요?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구의회나 구의원들의 업무나 활동이 이렇게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 직업을 제가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제발 좀 한 표 달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범위가 훨씬 더 많았다.
네, 그게 제일 크고 거의 사실 당선되고 나서의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데에만 저는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너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철없는 발언이긴 한데 이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제가 이거를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의원 활동은 일단은 예산 심의하고 조례 만들고 행감. 구청 감시 행감하고 구정질의하고 그리고 주민들 민원 만나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하시면 되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당선됐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청으로 매일 출근하냐.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엄세별호님도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24시간이에요. 네. 눈 오면 눈 와서 걱정, 비 오면 비 와서 걱정,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찾아서 하면 일이 끝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일 안 해도 티가 안 나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젊은 분들 또 젊은 의원님들 또 사명감 있으신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 놀랬어. 작년에 폭우 내린 날 그래서 막 나도 밤에 2시인가 막 공무원들이 저기 생태공원에서 삽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씨 막 삽질했는데 인사를 하도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2시 넘어서 순찰하고 계시더라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놀랬긴 했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상상 이상이라니까요. 네,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가고 있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구나.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민원 하나도 사실 바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구의원한테 민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민원은 이 지금의 제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건들이 좀 많아요. 그럼 이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려면 법부터 봐야 되고요. 법령 보고 조례 보고 다른 자치구 사례 찾아보고 그러니까 민원 하나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민원 안에서 조례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좀 이렇게 사실 금천구 전반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의정활동 4년이나 뭐 지금 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금천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좀 고민하시는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 지금 보고 계시긴 하지만 아까 방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역구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저는 가장 큰 범위는 그러니까 달라졌던 부분, 제 스스로 좀 달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제 경험의 폭이 이제 육아 출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육아 그 친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저출생이죠. 저출생이라고 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재정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한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20, 30, 40대들의 이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정책이 가져가야 할 때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전국 최초로 발의됐던 그 문화안전망 조례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뭐 외로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로움 조례? 네. 아직 네. 저기다 발의하지 못했고 네 지금 계속 치열하게 논의 이렇게까지 공론장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하고 논의 많이 하는 조례가 없어요. 이제 그 자문도 또 이제 연결 사회 그거 네. 그거. 관련돼서 네네. 지금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정책에 좀 관심이 많아졌다. 좀 더 큰 범위 안에서는 이제 제 관심 분야가 많아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결국 확대되는 것, 얼마나 민주적으로 정책에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참여시키고 활동하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어쭈 된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또 물어보시고 싶거나 뭐 조언 한번 해주세요. 4년 했는데. 제가요?
맞아요. 아니 이게 육아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치, 맞아. 진짜 제가 그치. 몰랐어요. 임신해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 활동인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지? 라는 또 워라벨이 절대 안 되죠. 워라벨 오랜만에 들으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추진하시는 그 젊은 열정, 네 믿습니다. 네. 뭐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의원님도 좀 마무리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하셨던 일들이 진행된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청룡이 기상하는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길 바라고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세 보는 듯. 박수 칠 뻔했어요. 박수를 쳐야 되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설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